부모가 자식을 생각하지 않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루의 빈틈마다 자식의 얼굴이 스칩니다. 잘 먹고 있는지, 요즘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괜히 힘든 걸 혼자 견디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마음은 계산 없는 본능에 가깝고 누구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쌓일수록 그 사랑은 조금씩 다른 색을 띱니다. 단순했던 걱정은 깊은 불안으로 바뀌고 불안은 점점 분명한 바람이 됩니다. 이 길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선택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어납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위한다고 믿지만 그 순간부터 사랑은 서서히 욕망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부모는 더 많이 알고 더 오래 살아왔기에 말해주는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그 말들은 조언이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기대가 쌓일수록 자식은 스스로의 목소리보다 부모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이 글은 부모를 책망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사랑해 온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그 사랑 안에 섞여 있었던 욕망을 조용히 돌아보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욕망이 멈추는 지점에서 왜 자식의 인생이 비로소 시작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피하지 않고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모의 욕망은 대부분 선의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도 자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달라는 욕심도 아닙니다. 그저 나보다는 조금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같은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보는 생각이고 그 마음을 쉽게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랑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바람은 조금씩 형태를 갖기 시작합니다. 막연했던 걱정은 구체적인 기준으로 변하고 그 기준은 점점 분명한 방향이 됩니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업, 남들 눈에 부족해 보이지 않는 살. 부모는 자신이 살아온 시간 속에서 검증되었다고 믿는 길을 자식에게도 권합니다. 실패하지 않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경험에서 나온 충고였고 위험을 피하라는 당부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 반복될수록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기준은 자연스럽게 선택을 압박합니다. 부모는 여전히 결정은 내가 해라라고 말하지만 자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안심을 주는지, 어떤 선택이 걱정을 불러오는지 말하지 않아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부모의 욕망은 조용히 자식의 삶 안으로 스며듭니다. 큰 소리로 강요하지 않아도, 비교하지 않아도 걱정 어린 표정과 한숨만으로 충분합니다. 자식은 자신이 원하는 삶보다 부모가 불안해하지 않을 삶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묻기 전에 무엇이 무난한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식은 조금씩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선택의 결과보다 부모의 반응이 먼저 떠오르고 실패는 배움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남습니다.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조심하게 되고 결국 중요한 결정일수록 혼자서 감당하려 합니다. 말해봐야 이해받기보다 설득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신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책임지고 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식의 마음속에는 다른 흔적이 남습니다. 부담, 조심스러움,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 이 글은 그 마음을 탓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의로 시작된 부모의 욕망이 언제부터 관계의 무게가 되었는지를 조용히 돌아보려는 이야기입니다. 그 출발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욕망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불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혹시 실패하지는 않을지, 남들보다 뒤처지지는 않을지, 이 험한 세상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약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 불안은 자식을 향한 관심에서 비롯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부모가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은 더 위험해 보이고 자식은 더 보호해야 할 존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마음속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불안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괜찮은지 묻고 상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 조언합니다. 처음에는 안부 전화였고 그 다음은 걱정 섞인 충고였으며 어느새 선택에 대한 의견이 됩니다. 부모는 여전히 참고만 해라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점점 무게를 갖게 됩니다. 부모는 이 모든 과정을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당치하는 것 같고 개입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겪는 경험은 다릅니다. 자식은 자신의 선택이 늘 점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받지 못할 것 같고 설명을 시작하면 설득당할 것 같다는 부담이 쌓입니다. 이 지점에서 자식은 점점 말을 줄입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혼자서 감당하려 합니다. 실패해도 혼자 책임지고 성공해도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걱정을 더 키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관계는 겉으로는 유지되지만 마음의 거리는 조금씩 벌어집니다. 그렇게 불안은 부모도 모르는 사이 관계의 틀이 됩니다. 명령이나 강요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반복되는 질문, 걱정 어린 표정,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의 미묘한 침묵만으로도 자식은 그 기준을 느낍니다. 자식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판단보다 부모의 불안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보다 무엇이 무난한지가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부모는 자식이 멀어졌다고 느낍니다. 예전보다 연락이 줄었고 대화는 짧아졌으며 감정을 나누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거리는 사랑이 사라져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숨을 쉬기 위해 필요한 간격일 수 있습니다. 불안이 멈추지 않는 관계에서는 누구도 편안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욕망이 강해질수록 자식의 인생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점점 좁아집니다. 선택지는 여전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손을 뻗을 수 있는 길은 한정됩니다. 자식은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부모의 얼굴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 선택을 하면 걱정하지는 않을지, 저 길을 가면 실망하지는 않을지. 자신의 마음은 뒤로 밀리고 부모의 반응이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이 과정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노골적으로 막아서서도 아니고 큰 소리로 강요해서도 아닙니다. 반복되는 기대와 걱정, 무심한 말 한마디와 표정 속에서 자식은 부모의 기준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수하지 않는 쪽을 고르는 법을 먼저 익히게 됩니다. 그렇게 자식은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을 조금씩 잃어갑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마음이 끌리는지보다 이 선택이 부모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실패는 경험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도전은 용기가 아니라 위험으로 느껴집니다.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사는 대신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부모는 그런 자식을 보며 안도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같고 안정적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괜히 걱정할 일이 줄어든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마음 속에서는 다른 질문이 자라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 내 선택에 맞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안심시키기 위해 유지하고 있는 삶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 지점에서 자식은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부모의 욕망에 맞춰 살아가며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거리를 조절하며 스스로를 지킬 것인지. 많은 자식들은 조용히 후자를 선택합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단절이 아닌 방식으로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혼자 감당합니다. 그 선택은 부모를 밀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에 가깝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욕망이 강할수록 자식은 관계를 끊기보다 거리를 조절하려 합니다. 그 거리는 사랑이 식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인생을 잃지 않기 위해 선택한 조용한 거리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많은 부모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예전처럼 먼저 전화하지 않고 대화가 짧아지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에는 수많은 질문이 쌓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렇게까지 거리를 둘 이유가 있었을까? 사랑한다고 믿어왔던 시간들이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지며 마음 한편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더 서운해지고 더 알고 싶어지고 더 붙잡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자식의 거리두기는 대부분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미워해서 멀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어려워졌다고 느낄 때 조용히 물러납니다. 관계를 끊고 싶어서가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숨 쉬기 힘들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말을 줄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 말하면 다시 설명해야 할 것 같고, 설명을 시작하면 설득이 따라올 것 같고, 그 설득은 결국 선택을 바꾸라는 요구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식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꺼내놓기보다 마음속에 접어두고 중요한 결정은 혼자서 감당하려 합니다. 부모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부모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이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방어에 가깝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불안을 낳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기대를 흔들지 않기 위해, 괜히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침묵을 택합니다. 그 침묵 속에는 차가움이 아니라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함을 오해하면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자식의 침묵을 무례함이나 배신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급해집니다. 왜 말하지 않느냐고 묻고 왜 변했느냐고 따지게 됩니다. 불안은 다시 욕망이 되고 욕망은 통제로 이어집니다. 더 묻고 더 말하고 더 확인하려 할수록 자식은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닙니다. 설득도 아니고 이해를 요구하는 설명도 아닙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는 태도입니다. 지금은 묻지 않아도 괜찮고 말하지 않아도 믿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일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무관심이 아니라 신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느낌을 기다립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돌아와도 괜찮다는 말 없는 허락을 기다립니다. 그 허락이 전해질 때 자식은 비로소 마음의 긴장을 풉니다. 다시 말해도 괜찮겠다는 생각, 다시 다가가도 안전하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자식이 멀어졌던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거리를 이해하고 존중해 줄 때 관계는 서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멀어짐은 끝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로 가기 위한 잠시의 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모에게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중심에 두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한 발 물러서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되기도 하고 책임을 내려놓으라는 요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는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포기와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향한 마음을 거두는 일이 아니라 그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바꾸는 일에 가깝습니다. 부모의 욕망은 대부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다치지 않게, 돌아가지 않게, 헛된 길을 걷지 않게 하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강해질수록 부모는 앞에 서게 됩니다. 위험을 먼저 판단하고 길을 미리 정해주고 자식이 선택하기 전에 결론을 내려줍니다. 처음에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배려는 자식이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좁히는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 지점에서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앞에서 끌고 가던 손을 옆으로 옮기는 일이고 대신 결정해 주던 역할에서 한 발 물러나는 선택입니다. 통제 대신 신뢰로, 조언 대신 지지로 관계의 중심을 옮기는 과정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대신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계가 미완일지라도 존중해주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욕망을 내려놓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관계의 분위기입니다. 그건 안 된다는 말 대신 판단 없는 침묵이 생기고 충고 대신 기다림이 자리합니다. 자식은 그 변화를 말보다 먼저 느낍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식은 자신의 선택을 온전히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실패도 남의 눈치를 보며 숨겨야 할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통과해야 할 과정이 됩니다. 성취 역시 인정받기 위한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성과로 남습니다. 이 경험은 때로 느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을 택하기도 하고 예상보다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자식은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을 배우게 됩니다. 많은 부모는 이 지점에서 다시 불안을 느낍니다. 믿어주었다가 더 크게 다치지는 않을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버리지는 않을지 걱정합니다. 그러나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선택의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욕망이 멈출 때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는 부모가 대신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고 실패를 견뎌볼 시간을 주는 것만이 가능한 역할입니다. 내려놓음은 관계를 약하게 만드는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드는 전환입니다. 부모가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자식은 처음으로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쌓일 때 자식의 인생은 비로소 부모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발걸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불안이 사라질 때 관계는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숨 막히게 만들었던 것은 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말 뒤에 숨어 있던 불안이었습니다. 부모의 욕망은 대부분 불안에서 시작되었기에 그 불안이 줄어들면 욕망도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불안을 자식에게 전가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부모의 불안은 대개 보호라는 이름을 씁니다. 걱정하고 묻고 확인하며 자식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그 불안이 커질수록 자식은 자신의 선택이 늘 검증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조심하게 되고 감정을 꺼내기보다 정리해 두는 쪽을 택합니다.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갈등이 많아서가 아니라 늘 긴장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조용해질 때 관계는 오히려 따뜻해집니다. 더 이상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식은 스스로 말할 준비를 합니다. 잔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대화가 들어오고 평가가 사라진 자리에 공감이 자리 잡습니다. 자식은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이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 멀어진 관계가 단번에 예전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은 자식이 생각보다 빨리 알아챕니다. 말의 내용보다 분위기에서, 질문보다 침묵에서 그 변화를 느낍니다. 더 묻지 않는 태도, 판단하지 않는 시선, 기다려주는 자세는 말보다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부모의 불안이 줄어들면 자식의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선택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실패를 감추지 않아도 되는 관계는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자식은 그 안에서 다시 관계로 돌아올 용기를 얻습니다. 멀어졌던 이유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다시 숨을 쉰다는 것은 예전처럼 가까워진다는 뜻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신 더 편안해지고 덜 긴장하게 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부모의 불안이 사라질 때 자식은 더 이상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물러설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때 관계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숨을 쉬는 관계는 말이 많지 않아도 오래 갑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은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쉽게 지나치지만 막상 받아들이기는 가장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누구보다 먼저 세상을 살았고 더 많은 경험을 했으며 넘어지고 후회한 시간도 충분히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만큼은 같은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어도 자식의 인생은 부모의 연장이 아닙니다. 부모가 살아온 시간은 참고가 될 수는 있어도 대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속도와 방향이 있고 그 길 위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안전한 길을 강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길을 가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지켜주는 데 가깝습니다. 실패했을 때 비난하지 않고 선택이 틀렸을 때 바로잡으려 들기보다 지켜보는 태도입니다. 자식이 넘어질 때마다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필요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많은 부모는 도움과 개입을 혼동합니다.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대신 결정해주고 걱정이라는 이유로 선택을 바꾸게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식은 점점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넘어질 기회를 빼앗긴 사람은 일어나는 법도 배우지 못합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설 때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선택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옳을지 틀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자신의 것이냐는 점입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실패해 본 사람만이 다음 선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욕망이 멈추는 지점에서 자식은 처음으로 존중받는 존재가 됩니다. 방향을 지시받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순간입니다. 그 존중이 쌓일수록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통제 대신 신뢰가 자리 잡고 걱정 대신 기다림이 관계를 지탱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완벽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삶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겠다는 결심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 신뢰 위에서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거리가 어느새 익숙해졌고 예전처럼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꾼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미 마음이 멀어진 관계에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는 회의가 먼저 앞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는 내려놓고 싶어도 늦었다는 이유로 그 마음을 스스로 접어버립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관계에는 마감 기한이 없고 신뢰에는 늦음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오히려 늦게 시작하는 내려놓음일수록 더 조심스럽고 더 진심이 담깁니다. 예전처럼 말로 가르치려 들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결과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나이가 들수록 가벼워지기보다 오히려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갑자기 달라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긴 설명이나 특별한 고백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태도 하나, 반응 하나가 달라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묻지 않아도 기다려주고 조언하지 않아도 지켜보는 것. 예전 같으면 덧붙였을 말 한마디를 삼키고 판단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것. 그 변화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관계 안에서는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변화를 말보다 먼저 느낍니다. 질문이 줄어들고 평가가 사라지고 반응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분위기에서 알아챕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실패를 숨기지 않아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 신호는 자식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다시 말을 걸어도 괜찮겠다는 생각, 다시 관계로 들어가도 위험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 과정은 빠르지 않습니다. 한 번 멀어진 마음이 단번에 가까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으로 회복됩니다.
부모가 내려놓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서 있을 때 자식은 언젠가 그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 진심은 충분히 전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식은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려 애쓰고 있다는 마음을. 그 깨달음은 관계를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갑자기 가까워지지 않아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려놓음은 늦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늦었기 때문에 더 가볍지 않고 더 진실합니다. 지금이라도 내려놓는다면 그 선택은 사라진 시간을 되돌리지는 못해도 앞으로의 시간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관계는 그렇게 아주 조용한 변화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욕망이 멈춘다는 말은 많은 부모에게 여전히 낯설고 불편하게 들립니다.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뜻처럼, 사랑을 내려놓으라는 말처럼 오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망이 멈춘다는 것은 사랑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한 단계 성숙해졌다는 표시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앞에서 끌거나 옆에서 재촉하지 않아도 조용히 지켜볼 수 있을 만큼 관계가 자리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오랫동안 자식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아옵니다. 위험을 먼저 보고 넘어질까봐 손을 뻗고 잘못된 길로 갈까봐 앞을 막아섭니다. 그 모든 행동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식의 삶보다 부모의 기대가 앞서기도 합니다. 자식은 선택보다 부모의 표정을 먼저 떠올리고 자신의 마음보다 관계의 균형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자식의 인생은 바로 그 기대가 멈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 자리는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신뢰로 채워진 자리입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돌아와도 괜찮다는 말 없는 허락이 놓인 자리입니다. 부모가 더 이상 방향을 정해주지 않을 때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방향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끝까지 믿어주는 일입니다. 부모의 욕망이 멈추는 지점에서 자식의 인생은 비로소 자기 속도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